폐지 수출 전문 기업이 광양항에 입주했습니다. 물동량과 일자리 창출, 여기에 환경 보전의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수서발 고속철에서 전라선이 배제된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선 권역 7개 자치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는 19일은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68년이 되는 날입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아직도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순 사건 재조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여수 묘도에 동부가 LNG 허브 터미널 건설이 추진됩니다. 여천 일반부두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이를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폐지를 모아 세계 각지로 수출하는 전문 기업이 광양항을 기반으로 호남권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폐지 수출은 특히 일거삼득의 사회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류센터에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들이 반듯하게 압축된 상태로 컨테이너 박스에 실려 나갑니다. 버려진 쓰레기에 불과했던 종이 뭉치들이 종류별로 분류해 놓으니 번듯한 수출품으로 변하는 겁니다. 최근 광양항의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호남권 사업에 착수한 이 업체는 해마다 50만 톤의 폐지를 세계 각지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일부 수입 물량까지 포함하면 컨테이너 10만 개분에 이르는 양으로 광양항으로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물동량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하고 다시 재수출한다면은 한 컨테이너 분을 2번이나 광양항에서는 2회에 걸쳐서 그 물동량이 창출하는 어떤 그런 그 결과도 낳게 됩니다. 폐지의 수거와 수출은 환경 보존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개당 1톤 정도인 이 폐지 한 묶음이면 종이를 만드는데 20년생 소나무 17그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 해 800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를 살려낼 수 있는 폐지가 이곳을 거쳐가는 셈입니다. 여기에다 폐지 유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주로 노령층인 수거 인력에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가 이런 같은 경쟁 시대를 갖추다 보니까 국내 단가도 거의 국제 시세에 보험갈 수 있게끔 좀 잘 형성되고 있어요. 업체 측은 앞으로 호남권 외에도 충청권까지 수거 권역을 넓혀 장차 광양항 수출 물량을 한 해 100만 톤, 컨테이너 20만 개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 개통을 앞두고 전라선 노선 포함과 KTX 증편을 요구하기 위해 전라선 권역 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는 물론 전주시와 남원시, 곡성군과 구례군 등 전라선 권역 7개 자치단체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전라선 KTX 협의체를 구성한 뒤 수서발 SRT 노선에 전라선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라선 주변에 관광 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도 KTX 운행 횟수가 부족하다며 전라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KTX 운행 횟수를 증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력 건설업체가 여수 묘도에 동부가 LNG 허브 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양은 여수시 묘도동의 가스 인수 저장 시설은 물론 물류와 금융, 가스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부가 LNG 허브 터미널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대만 등 동부가 LNG 시장은 전 세계 LNG 거래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묘도에 LNG 터미널이 들어설 경우 LNG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동부가의 중요 거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여순 사건의 상처는 지역에서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여순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토론회가 열려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습니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 연구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여순 사건 하면은 여전히 아픈 상처이면서도요, 요즘에는 좀 많이 잊히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인데, 여순 사건은 이런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간략한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저희들은 남한 사회가 상당히 큰 격동기에 휩쓸린 적이 있었습니다. 갈등과 대립들이 아주 심화된 적이 있었고, 그때
반대하는 세력 중에서는 군부 세력도 있었는데 군부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지역민들이 같이 동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통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었죠. 아직까지 여순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단독특별법이 제정된 건 없지만 진실화해의 과거사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 사건들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약 10분의 1 정도 조명이 됐었죠. 전남 동부 지역을 비롯한 이 일대의 피해자들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나머지 10분의 9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미완의 과제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이유와 또 어떤 논의가 이어졌습니까? 해방 전후에 크게 세 가지의 주요 대중운동이 있었습니다. 대구 10월 항쟁, 제주 4.3, 그리고 여순이었죠. 대구 10월은 이번에 70주년이 되는 해여서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지고 학술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참여해서 대구 10월 항쟁은 대구 경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에 거쳐진 전국적인 운동이었다라는 요지의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학술 토론에서 이런 것을 제안을 했죠. 전국에 한국전쟁 전후로 해온 민간인 학살 사건, 소위 양민 학살 사건이 1200여 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도 제주 4.3, 대구 10월, 여순 사건 같은 경우는 항쟁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 사건으로 재조명과 평가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제주 4.3처럼 단독특별법이나 아니면 두 개의 사건을 아울러서 특별법을 추진하면 어떠겠냐라는 그런 제안들을 대구 시민사회와 유족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 다음 주가 여순 사건 68주기입니다. 지역 차원의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여수, 순천, 구례의 지역 합동일용제와 10월 21일에 있을 여순 사건 학술 토론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형식을 달리해서 약 7명이 집단적인 성격으로 발제와 토론들을 하고 참여자들 모두에게도 토론의 기회를 주려는 그런 집단 지성의 토론의 장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들은 좀 더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우선 지역 공동체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아직은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측면, 또 정치권의 국회의원들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선 그들이 앞장서서 관심을 가져주면은 지역민들도 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소위 트라우마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벗어나가지고 좀 더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 왜냐? 지역 공동체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남도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윤문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 사건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11일부터 6개월 동안 여순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과 유족 보상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특위를 통해 추모 공원 조성과 유족 피해 보상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인구 정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구 유출이 심각한 전라남도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이 한계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합계 출산율 1위에 오른 해남군이 유모차 행진음악회를 엽니다. 이처럼 출산을 돕는 기초자치단체의 시책은 임산부 산전 무료 검사와 출산 장려금, 산후조리와 생활용품 지원 등으로 꼽힙니다.
전라남도의 저출산을 극복하는 시군 우수 시책 경진 대회 결과에서도 해남군이 상위 2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해남군이 이렇게 출산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요인이 뭔가를 한번 좀 분석을 해서 그것을 우리 나머지 그 외의 지역에도 좀 전파를 하고. 전라남도는 18개 시군이 내놓은 22개 시책을 평가한 결과 해남, 한평 등 8개 시군 10개 시책을 우수 시책으로 뽑았고 이 가운데 5개를 행자부 경진 대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행자부가 저출산 극복에 뛰어든 것은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21만 5,2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1.55명으로 세종시를 빼면 전국 1위에 올랐지만 지난 2010년 이후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 증가는 지자체별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임신에서 출산, 육아, 교육까지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정부의 종합 정책이 뒤따라야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페로니켈 슬래그의 유해성 논란이 대두된 가운데 광양시가 주변 지역 환경 영향이 없다는 최근 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야적장 주변 지역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 토양 속 니켈과 마그네슘 성분이 관련법 기준을 넘지 않거나 대조군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한노위 한정혜 의원은 최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순천향대학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광양에 페로니켈 공장이 가동된 2008년 이후 여수와 남해 지역 등에서 발암물질인 크롬과 니켈 성분이 높게 검출됐다며 유해성을 우려했습니다. 광양보건대와 한려대의 정상화 방안을 놓고 지역사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한 광양지역 범시민대책협의회는 오늘 협의회 구성 이후 2번째 회의를 열고 광양보건대와 한려대의 존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한려대의 경우 대학 구성원들이 서남대와 통합한 뒤 현재 광양 캠퍼스는 철수하는 안에 긍정적인 입장이고 보건대는 400억 원이 넘는 설립자 횡령금 보전이 선행돼야 할 상황이어서 협의 과정에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음식업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지역 음식업소에 대한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 비위생 문제와 관련해 관광객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음식업소 위생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새로 신설하고 비위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식업소 물가 모니터링으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모범 음식점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공무원 담당 음식점을 지정해 영업주에 대한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대 차기 총장 후보들이 정책 토론회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남대 광주 캠퍼스 용지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차기 총장 후보로 등록한 경영학부 정성창, 정치외교학과 윤성석, 지구환경과학부 허민, 신소재공학부 이병택,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석 교수 등 후보 5명은 대학 발전을 위한 비전과 자질을 내세우며 구성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차기 총장 선거는 오는 20일 교수와 교직원 등 191명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평가와 오는 25일 최종 현장 투표를 거쳐 교육부에 추천할 2인의 후보가 확정됩니다. 에너지 신산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사업도 정부의 태도 변화 때문에 광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놓고 정부가 내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장밋빛 전망이 넘쳤습니다. 광주 빅그린 산단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기지를 조성하겠다는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앞으로 5년 동안 3,030억 원, 그중 국비는 전체의 3분의 2인 2,015억 원에 달합니다. 광주가 이제 새로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아직까지도 한 푼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때와는 달리
국비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는 국비를 980억 원 구매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예규에 따르면 장비와 R&D 사업에 줄 수 있는 국비가 50%를 넘을 수 없도록 기준이 바뀌었고 여기에 적용하면 국비가 절반 넘게 줄게 됩니다. 광주시와 정부의 이 같은 국비 보조율 이견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한 달 뒤인 지난 8월부터 불거졌지만 아직까지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던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 친환경 자동차 사업의 축소나 파행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이 명백한데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국립보건의대를 서울에 설치하는 것이 야당의 당론인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허위로 기재했다며 지난 5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수공업고등학교 씨름부가 전국 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여수공고는 오늘까지 충남 일대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남고등부 씨름 대표로 출전해 이희연 선수가 금메달을, 문현우, 유정훈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따내 전남의 순위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여수공고 씨름부는 지난 7월 경북 문경에서 열린 53회 대통령기 전국 씨름대회에서도 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씨름 명문고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 버스는 110원, 농어촌 버스는 70원 인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이 제시됐습니다. 전남도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수령한 용역 결과 적정 요금은 일반 요금 기준 1,310원으로 1,200원이던 기존 요금에 비해 9.2%가량 높게 책정됐으며 농어촌 버스의 경우 1,200원에서 1,270원으로 5.8% 인상액이 제시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두세 가지 조정안을 도출한 뒤 다음 달 소비자 정책위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시군별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약용작물을 기반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한국약용작물협회는 오늘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학계와 지역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열고 약용작물 신수요 창출을 위한 소재 다양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약용작물의 가치와 식품 소재 활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국내 재배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방풍의 경우 연고작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